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친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회담, 애초 마라톤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2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회담이 끝난 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먼저 브리핑 내용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We've made real progress in the last 72 hours towards setting the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putting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un in a place where we think there can be real progress made by the two of them meeting. It does no good if we're in a place where we don't think there's real opportunity to place them together. We've made real progress towards that in the last 72 hours. 72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72시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 이 모든 회담을 다 아우러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아마 얘기한다면 이제 판문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뉴욕 회담 이 두 개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여기서 암시가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합의가 됐는데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구체적인 발표를 미루는 걸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치들은 이제 주고받을 조치들까지는 식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떤 조건에서 한쪽이 양측이 교환하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의 속도를 이 내는 시점들 자체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2년 안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이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두느냐 여기도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뒤에 덧붙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차두현 위원님은 주고받을 조치들, 그러니까 뭘 주고받을지는 아마 결정이 됐을 텐데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 세부적인 조율이 남아 있을 것이고요. 비핵화 시점을 얼마나 어느 시점마다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필요한 결단 이거는 양 교수님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랄까 욕심을 할까요? 이게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어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바구니에 담을 완전한 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다 봤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허물어 가지고 어제를 자꾸 추가하려 하는 것 같아요. 바구니가 지금 넘쳐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추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계되는 모든 이 제재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바구니 넣으려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차박해서 말하는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고 인권 또 그리고 지금 생화학 무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자꾸 확대시키겠다는 어제 확대.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초기 단계 이행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ICBM 핵탄두 이것뿐만 아니고 탄도 미사일 이까지도 적어도 초기 단계 3에서 6개월 사이에 적어도 한 70% 정도 해체하고 일부는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까지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야 될 사안을 미국 측이 자꾸 늘려가고 있다. 바구니에 너무 많이 넘치게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의제가 너무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은 회담이 성사되고 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마 향후 의제가 확대될 이 수순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제를 추가한다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관철하겠다기보다는 일단 핵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이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김영철 위원장 워싱턴까지 가서 친서 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반적인 과정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이 동시에 가능해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간의 지난 2주간의 롤러코스터 국면 이후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차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 측에 더 많은 걸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의도대로 지금 계속 미국이 거기에 맞춰서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격상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일종의 이게 지금 성과 관리라는 거예요. 예. 이미 최소 미북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8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고 예, 여기서 회담은 열립니다. 이제는 네. 뭐 회담에 이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최소 수준은 합의가 돼 있는데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비핵화 하겠다라는 CVID하고 CVIG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기본 정신에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일부 이제 시한이 추가되는 문제들 언제까지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그리고 뭐 초기 단계에서 주고받을 조치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이 미국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미국 국내 정치 특히 의회에다가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작용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기대 수준을 낮춰잡고 내가 그래도 굉장히 애를 썼다. 예. 라는 거를 지금 관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예.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자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두현 위원님은 뭔가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 있다. 앞서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게 뭐 협상 전략 전술처럼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도 충분히 좀 해결이 가능하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과 관련 두 개 아닙니까?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여기 대해서 완벽하게 북한이 조건을 갖춰라. 그럼 그 조건 속에 보면은 결국 대량살상 무기가 다 관계돼 있단 말입니다. 대량살상 무기는 시장화기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 다 관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여지를 남겨두면서 제일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임박한 위협이라 생각하는 그러면서 ICBM 거기에 대한 핵탄두 이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의지를 확대하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 보여지고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기간은 예. 시간표 이것은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2020년까지 거기에 네. 일치한다. 그러나 2020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 단계면 1단계 예를 들어서 3개월, 2단계 6개월, 3단계 1년, 마지막 2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구체적 단계에 있어가지고 단계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이행 순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주장은 뭐냐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인데 여기서 한번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쪼개가지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또 뭐냐면 미국은 동시적 순차성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못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적 동시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가면 갈수록 북한이 조금 약한 이 형태를 보이면 미국은 더욱더 의제 확대, 또 비핵화에 대한 좀 더 타이트한 이렇게 나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결단이라고 자꾸 촉구하지만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단계적으로 이 협상을 주고받기를 하되 어떻게 세부적으로 쪼갤 것인가 네네. 이 그리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이거는 뭐 사실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협상에서 되도록이면 상대방한테 최저가를 주면서 최상 가치를 얻어내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협상에서 어느 국가든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북한이 추구했다 그래서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고 예. 미국이 추구했다 그래서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더군다나 다만 이제 트럼프 결국은 대통령은 뭐 이 거래 선에서 달인이라서요. 예. 계속 협상이 지속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이상을 얘기되게 되면 결렬되게 된다. 그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0일 회담을 위한 최저선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거기서 더 높은 거를 서로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머리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장관 어제 이제 뭐 역사적인 뉴욕 회담을 했는데 이 전에 이제 두 사람이 만찬을 가졌는데요. 공항부터 국빈급 경호와 의전이 이어지면서 만찬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의 이모저모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대접한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이곳 뉴욕 맨해튼 38번가에 있는 코린티안이라는 57층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고요.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였습니다. 식탁 앞에는 밝은 표정의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잔을 부딪히고 있죠.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주 앉아 있고요. 북측에서는 통역관이, 미국 쪽에서는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만찬 식탁에는 미국 본토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음식들이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안심 스테이크에 옥수수 피레, 치즈 등이 나왔고요.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은 없었습니다. 식사 전 참석자들은 스카치 위스키로 건배했고요. 메뉴 소개장에 친필 서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위에 영어로 적힌 게 폼페이오 장관 사인이고요. 아래엔 한글로 김영철과 날짜 5월 30일이 적혀 있죠. 네, 이날 만찬의 백미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에게 뉴욕 멋지죠 하면서 고층 빌딩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김 부위원장이 봤을 광경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마침 만찬이 열린 아파트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인다고 하고요. 맨해튼 이스트강이 가까이 있거든요. 미 국무부는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뉴욕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김 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 지금 흐르는 이 노래 가사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뉴욕은 꿈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네, 저 뉴욕의 풍경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 만찬이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또 야경이 또 멋있잖아요. 그 야경도 봤을 텐데 자, 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현상을 통해서 이 보는 시각은 틀리죠. 네.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이런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짰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이제 맞춰가는 기간인데 제가 하나만 여기서 수정해 드릴 거는 자꾸 이제 국빈급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국빈급 의전이라기보다는 경호하고 보안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빈급 뉴욕에 오는데 경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전이라고 얘기할 때 누가 맞이하러 나가느냐거든요. 예.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그걸 국빈급이나 특사급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경호가 굉장히 삼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미국의 인식,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상당히 적개감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북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본토 위협이라는 거하고 또 그 못지않은 게 오토 원비어예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 협상을 타결하러 그 상대방의 최고위급 인물이 왔는데 여기서 어떤 불상사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가 이제 굉장히 삼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의전이라기보다는 자꾸 경호. 국빈급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게 경호가 삼엄했다는 의미지. 의전이 미국에서 국빈급 극상에 내용은 아니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만찬 장면도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국빈급 의전이라면 만찬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메뉴가 좀 단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봤지만 메뉴판에 이건 물론 국무부에서 다 이제 메뉴도 정하고 뭐 국무부 종이에 다 인쇄가 되고 한 거긴 합니다만은 사인을 했거든요. 메뉴판에다가 이건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한다 이렇게 예. 하면은 그 메뉴판에 사인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상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메뉴 관련해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뭡니까 이 북한식보다도 폼페이오 장관이 좋아하는 예. 바닷가지라든지 뭐 철갑상어를 이런 게 했죠. 근데 근데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좋아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였던 예를 그렇죠. 건가요? 뭐 그러면? 스테이크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치즈라든지 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메뉴의 중요성보다도 예. 지금은 이제 유엔에 지금 이제 이 뉴욕에
유엔의 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북한 대표부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 땅이지만도 미국의 소위 말해서 유엔에 있는 대표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헤일리 대사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거기서 차석 대사, 미국 측 차석 대사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가정집을 이렇게 그 고위급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은 아마 미국식 문화에서 가지고는 최상의 예우다. 막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다 감안해가지고 폼페오도 이 방금 이제 우리 이 차 박사님 말씀한 대로 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 국빈권의 경호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일종의 만찬 이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 그런 측면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빈급 경호와 맞춤형 의전 뭐 이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뭐 간단하게 요약되겠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네. 북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4가지 키워드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저 그래픽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네. 강하고 연결된 안전하고 그리고 번영한 북한의 모습을 상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키워드에 내포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스트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체제의 이 내부적인 안정성이에요. 건전성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네. 사운드는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바라는 모습이라는 게 일단 비핵화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뿐만 아니라 인권도 존중하고 권력도 좀 이제 다원화되고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응집성이 극대화된 체제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연결됐다라는 건 좀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들하고의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국제 무대에 예. 나간. 그다음에 안전하고는 이제 미국이 보장해줄 내용이죠. 시큐어하고. 그다음에 결국 최고 뭐 폼페이오 장관이 거듭 얘기한 그 뉴욕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면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번영한다. 예.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결속력이 있고 튼튼하고 그 정도의 정치 개혁을 이뤘고 그다음에 비핵화되었으며 이 북미 간의 어떤 관계 진전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런 북한이 됐으면 좋겠다. 일종의 이제 이런 미국이 그리는 미래 북한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확실히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메시지를 네네. 던진 건데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구체적인 걸 우리한테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폼페 장관은 이 기존의 이 CIA 국장에서 이제 이 국무장관이니까 외교 이것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외교술이 빨리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지금 이제 일전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청문회 보면 이제 이 북한의 이런 체제 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일종의 북한의 번영에 대해서 뭐 이 국가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 뭐 이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우리가 어디 뭐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했느냐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이때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좀 정중하게 소위 말해서 SC, SP를 들어놨다. 정리하고 여기 속에는 물론 지속성이라는 것이 고립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도 김정은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뿐만 아니고 김정은 체제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하게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비핵화 이끈 데 있어가지고 주민생활 향상, 경제 건설 아니겠습니까? 이걸 감행가지고 번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외교적인 언사를 뛰어넘어가지고 북한 김정은 입장을 모두 감안한 일종의 표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근데 만찬 배석자들을 보면은 그 폼페이오 장관 북한 갔을 때 같이 갔었던 네, 그렇죠.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이제 코리아 임무센터장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별명이 대북 저승사자다 이런 네네.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어와 한국어 이제 모두 양쪽에 능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모 겸 통역자로 같이 이제 배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 폼페이오 장관 3월에 이 방북하기 전에도 미리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방문 때도 이제 동행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인종적인 특성상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행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깊고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간의 어떤 입장을 절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믿기도 했고 또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 여전히 가동시키고 있는 건 본인이 CIA 국장 시절에
했던 CIA 라인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전에 정보 라인을 다 이제 그렇죠. 인맥을 활용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지금 뭐 미국은 밤 시간일 텐데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폼페이오와 회동은 잘 끝냈습니다만은 워싱턴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한밤 자고 날아갈 것 같은데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김영철 부위원장.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회담이 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발언들을 좀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친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 친서 보통 이제 두 정상 간에 주고받는 친서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겨 있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 정도까지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이건 폼페이오 이 장관하고 김영철하고 이 배석자 이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첨언을 좀 해주시죠. 예, 예. 북한은 뭐냐면은 통전부와 외무성이 이런 북미 정상회담 직접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통전부장 김영철이 그리고 통전부의 이제 김성애 지금 이제 이 통일전선 책략 실장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남북 대화도 많이 했고 영어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이제 최강일이 예. 외무성 미국 국장 대행 이렇게 보면 이제 외무성과 통전부가 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국무부지요. 또 지금 이제 마크 램퍼드를 해가지고 이 한국 과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앤드루 김 이것은 CIA죠. 이거는 뭐냐면 국무부와 CIA가 이래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친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한 5개의 문장이 들어있을 것이다. 상상을 동원. 우리 네. 양구진 교수님이 상상을 동원해서 작성한 친서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간의 상봉 회담을 위한 이 특단의 결단 여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예, 감사의 표시. 예.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안정을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 세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북미 양측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적대와 불신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미 관계, 북미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자. 아, 예. 마지막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념이 흔들린 적 본 적이 없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 그렇죠.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네. 북미 정상의 만남 6월 12일 기대한다. 아, 이 정도 요약된 친서가 되지 않겠냐. 양 교수님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친서를 이렇게 5가지 항목 정도로 요약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 메시지는 그 세 가지라고 봐요. 예. 첫 번째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일단은 조선반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아니고 한반도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예. 대한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 미국과의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이런 연장선상에서 싱가포르 만남을 의미 있게 본다. 이 메시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다 하나 더 나간다면 이 회담이 계속 잘 진행돼서 서로 이제 평양을 한번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트럼프 이런 메시지도 대통령의 들어가지 않을까. 평양 방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저 내용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다 전달받았을 내용이 크고 그게 이제 기존에 자기가 얘기해왔던 이 주장들을 예. 더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국은 내가 북한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비핵화 약속을 얻어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자꾸 불안해하지만 봐 이제 12일 날 회담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예정대로 열린다. 그 두 개의 중점을 둘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천명하는 거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평양을 혹시 방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철이 이제 우리가 친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친서를 들고 이제 내일쯤 워싱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김영철이 직접 건너가게 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권고가 있었다. 지난번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일종의 그 창조적인 중재자 또 그런 창조적인 속에서 우리의 입장까지 반영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또 특히 그 이 도보다리 산초회담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그 이 한미 간에 조율됐던 이런 걸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잘 전달됐지요. 네.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체제 보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런 4월 27일까지 볼 때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러니까 이 답변이 좀 조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중재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것이 이 도보 산책회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막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걸 갖다가 물론 형식은 예의를 갖춘 서한을 보내가지고 일단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반을 봤을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의 역할, 이런 대화의 촉진자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신을 친서를 정중하게 서대 고위급이 직접 가가지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녹이고 녹인다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일종의 권고 아닌 일종의 조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간접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절차 자체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절차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제가 대통령이 보기에는 미리 사실은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취소 선언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최선희가 했던 거는 조금 외교적인 입장에서 오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계급장 싸움이라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파트너의 상급자를 공격하는 일들은 뭐 여러 번 있어온 일인데 사실은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비난의 대상으로 이게 특히 펜스 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구나 이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주류의 상징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징성 면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직접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친서를 가지고 유감 표시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최선희는 지금 협상에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친서를 들고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최고위급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영철이 직접 워싱턴을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돼 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이 계급장을 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최선희는 외무성 부상이고 지금 이제 펜스는 부통령 2인자 아닙니까? 그것도 런닝메이트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차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을 볼 때 북한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최선희 부장이 담화를 낼 때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경고가 아니고 펜스 부통령 개인에 대한 경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펜스 대통령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종말 운운하면서 지금 이제 북한도 잘못하면 리비아식으로 종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그런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내용상을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점잖게 비판하고 개인적으로 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평가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이 누가 더 예의 바르고 평가했느냐는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일 거예요. 거기서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주고받은 얘기 지금은 뭐 다 풀려서 지금 회담이 그 대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그 김영철의 친서 전달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가 있었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 형식을. 그것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뭐 이렇게 좀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어떤 이 압력을 늘려가는 협상 방식 하나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미 6월 12일에 그 이 성과 관리를 위한 예. 행보를 시작을 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결국은 사과 받을 거 다 받았고 나중에 합의 자체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실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시원하게 뭔가 해결이 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하는 지금 포장재를 씌우기 위한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차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열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냥 밀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부적으로 이제 조율할 게 남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관련 정말로 이 전략, 철학 이게 바탕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왈가할 필요는 없지만도 협상의 관점에 봤을 때 지금쯤 되면은 어제라든지 합의 문구라든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친서까지 지금 이제 휘대어가는 판에 예. 하루 만에 될 것이니까 하루 더 할 수 있다, 뒤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메시지는 그건 저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북한의 양보 강하게 주장하면 모든 게 달 때에 다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가면 갈수록 보니까 더 어제라든지 이행방면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하고 이것을 알무로 해가지고 예. 일종의 이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쪽 그 자기의 취득이랄까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하루 만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느냐 압박 이런 심리적인 압박 이런 차원을 같으면 이것은 뭡니까 대국답지 못하다 대국의 지도자답지 못하다. 근데 협상의 달인은 밀당 발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전략이 또 여기 이 상황까지 가져온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양면이 다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 발언이 지금 충분히 본인이 생각한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돼 간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저게 결국은 자 나는 그래도 기존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 이뤄낸 게 어딘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예. 다시 말해서 그거 명확하게 해결 안 난 것 같은데 이거를 정상회담에서 결과라고 지금 낸 거냐. 그래서 이거 이끌어내려고 사실은 이거 이끌어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앞에다가 공헌들을 했느냐에 대한 이 사전 예방 주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전반적인 선을 다 머릿속에 넣고 예, 계산을 예. 하면서 한 발언일 수 있다. 좋게 이제 해석을 하는 협상이 가지고 좋게 해석하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국내용으로서 국내에서 상당히 해이로운 네. 지금 이제 뭐 너무 조급하게 끌려간다 저자세다 막 이에 대해서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끝까지 미국 이익을 가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것을 하는 그 국내용과 대북용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회담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게 잘못된 전략이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면은 북한의 경제에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신년사부터 경제 쪽에 방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찍었는데 네네.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지금 경제 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결국은 지금 얘기한 거는 국가 그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벌써 이제 지금 3년 차에 줄어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그 이제 금년도 성장률도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5% 내외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에 이제 북한만 중요한 조치를 지금 내놓는 게 아니라 저게 단순히 종전선언에다 더해서 기존의 유엔 제재가 조기에 이제 해제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 이거죠. 일단 본인들의 경제 활동을 옥죄고 있었던 기존의 제재들은 먼저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예, 미국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실 경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항상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이 컨트롤에서 경제 제재 직접 안 풀도 무기해주더라도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막 그런 하는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무기만 가지고는 보장이 어렵다. 법적 제도적인 담보를 내놔라. 예. 아마 이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강력하게 압박할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떤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 보상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여기서 미국이 또 어느 정도를 내놓을지 이것도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미 회담 재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이 주변국들 움직임이 굉장히 들썩들썩해졌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러시아도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친서가 전달됐습니다. 푸틴 네네. 러시아 대통령의. 예. 결국은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이제 이 가지는 거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러시아와 북한 간에도 계속 공조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자 예. 하라는 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그렇죠. 한반도 예. 비핵화에는 단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 입장을 살짝 지지시켜 준 그렇죠. 거고 단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예. 지금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평양의 입장을 지원 사격해줄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정도의 접근이고요. 예. 사실은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동아시아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항상 그 중요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배제되는 거를 참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당연한 예.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보다는 훨씬 이 상황에 좀 깊숙하게 발을 넣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베이징의 입장일 거예요. 중국의 입장일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입장.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공조를 했을 때 중국도 굉장히 지금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랬을 경우 어떤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중국 변수를 만들지 않고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방향성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중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중국은 이걸 거예요. 마지막 해결 부분에서는 러시아까지 확대를 하는 걸 중국이 예. 지지를 해주는 대신 결국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러시아로부터도 확인받는 이 중러 간의 공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은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국15를 비롯한 일단 예. 매체에서부터 외곽을 지금 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이 얘기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그 대통령의 친서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되며 확고하다. 이 메시지를 이제 전했거든요. 이게 뭐 러시아에 전한 감사 인사하면서 성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재확인이죠. 예, 재확인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2번, 또 예. 시진핑 주석이 2번, 또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이 2번. 지금은 이제 한 번 앉아 이 러시아 외교장관을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러시아의 외교장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강력한 비핵화 의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뭐 그런 진정성, 뭐 이러한 메시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뉴욕에는 김영철 통전부장, 싱가포르에는 지금 김창선 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판문점에는 이제 최선희 부상이 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평양은 비울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철도 개통 행사에도 이제 가지 못하는 예, 이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 내에서 이거 최고위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미북 협상 여기에 전반적인 관심들이 일차적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예. 뭐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북한의 지금 인력 풀상 두 개의 협상이라든가 두 개의 대화에 전부 다 베스트를 이 가동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촉박한 게 6월 12일로 예정된 이 미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타결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거고요. 남북한 간의 문제는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수준이기 예. 때문에 서로 이제 이 해결해야 될 과제의 질이 틀린 거지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쪽은 지금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예. 어쨌든 지금 국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재밌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중력을 거스른 사다리꼴 머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일본에서는 전화기 머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국제적으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예. 공포정치, 또 그리고 몰아치기식의 도발,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 이 존재감의 과시 연장선에서 군사적인 지도자성으로 세계 제일 강대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적 지도자만 맞먹고 있다.
뭐 이렇게 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왔을 때는 뭡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죠. 관심을 받되 그 관심의 초점 목표는 결국은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자상 이것을 갖다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비핵화의 진정성도 계속 이야기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지지협조 이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하고 막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저 중력을 거스는 사다리꼴 머리, 저 머리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 머리 스타일 고수하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본인한테 예.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특별하게 본인한테 거기에 예전에는 대한 뭐 이제 철학이 뭐 있느냐. 할아버지를 예. 따라하는 외모 이런 게 관심을 받았는데 이 머리는 또 할아버지 머리도 본인이 아닌 거고요. 이게 김일성 스타일의 머리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저건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할아버지가 했던 머리 스타일을 본인에 맞게 체화를 한 건데요. 가령 일반 관계도 똑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아니 그러면 머리 이른바 얘기하는 가르마라고 얘기하죠. 머리 넘기는 그 과정을 왜 2대8로 했니? 3대7로 했니?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예. 거예요. 나 그날 기분에 이게 나서 그랬어. 네. 하는 걸 수도 있고 꼭 누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머리 차림을 하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예.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과도한 의미 부여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뉴욕타임스 뭐 전통에 있는 신문인데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는구나. 제목이 참 그러니까 기사가 재밌구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한 거고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렇지만 또 인민복을 입고 나올지 양복을 입고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미 협상을 앞두고 실무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북미 회담 직후에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제 벌써부터 뜨거운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이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여러 차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공동 그 종전 선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 판문 선언에 이미 명시한 거 아닙니까? 연내 남북미 또는 남북미 미중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 이렇게 했잖아요. 또 예. 이러한 판문 선언에 대한 재확인을 지난 또 5.16 두 번째 만남에서 또 재확인했죠. 지금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을 소위 해소시키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체제 보장,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간 다리로서 정치적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예. 보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곧장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할 것인지 예. 아니면 좀 더 시기를 두고 시차를 할 두고. 것인지 이거는 50대 예. 50인데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도 이 종전선언의 장소 예.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 김정일 위원장 간의 종전선언 관련해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것도 휴전선 주위에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금강산 또는 개성 지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종전선언의 지역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아마 종전선언은 연내하되 장소가 과연 싱가포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 한반도 내가 될 것인지 이것은 반반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있은 다음 날 뭐 싱가포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 북한의 의 네, 할 장소 수가 있지만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남북미 정상이 지금 회담을 거친 일단 뒤에 이 종전선언을 곧바로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러면 정말 종전선언은 예. 그 상징으로 한 번 쓰는 카드로 끝나게 돼요. 네. 근데 초기 단계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뭐 ICBM이라든가 이게 지금 반출되는 시점에서 정말 상징성이 있는 판문점 같은 장소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일단은 공약성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를 이 정착시켜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굳이 없다. 예, 예.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서 그 좀 시차를 두고 하는 예, 것이 그리고 이제 더 또 좋은 하나 제가 방법일 이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종전선언의 이제 참가자 형식의 문제에서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3자를 하는 걸 바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우리는 종전선언에서 평화체제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오히려 3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자 평화 이제 체제 보장 체제로 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게 지금 예. 미국의 입장에서 당장 전략적으로는 이게 중국 배제라면서 편할 수가 있지만 사실 주한미군 주둔 근거 같은 걸 약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예. 같은 입장에서 미국이 3자를 얘기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3자 또는 4자라는 중국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미리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마지막에 참여를 해서 종전선언부터 같이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평화협정에만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중국은 남북미 종전선언에 우리는 단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종전협정이 아닌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이 이 선언에서 빠지는 걸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요. 예, 같았는데 돌아가는 형세를 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단 종전선언 빠져도 좋지만 평화협정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어차피 평화협정은 나중에 그것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장 문제를 생각하면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북한의 행동도 견제를 해야 되고 위험한 행동은 미국의 행동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은 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쪽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양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근데 5월 4일 날 비로소 연결이 됐을 때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얘기하길래 아마 그거는 한미 간에 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가 되고 뭐 양해가 되고 중국도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끝난 뒤에 이제 남북미 3자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도 아니고 종전선언이니까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세현 장관이 정부를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도 지금까지 중국의 환구시설이라든지 외교부 이런 반응을 보면은 예. 종전선언, 평화협정 분리할 수 없다. 처음부터 들어가겠다. 이것이 중국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겠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일종의 정치 선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서로 선후관계로서 연계가 안 돼 있다. 따로따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종전선언에 있어 가지고 3자든 4자든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연계돼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하고 곧장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중국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더 모양새가 그렇죠. 좋다는 저는 오히려 의견이시군요. 3자보다도 남북 미중 4자 우선 논의 네. 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3자 종전선언으로 가게 되면
평화협정도 3자로 가고 나머지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체제 3+3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4자 평화 체제로 가려면 처음부터 4자 종전선언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논리적인 일관성 면에서 3자 종전선언을 하고 4자 평화체제로 가게 되면은요.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이게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가 나중에 평화 협정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종전 선언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두분 간단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예. 나중에 이게 역으로 중국에 의해서 어떤 논리로 활용될 수 있냐면 종전 선언에 빠진 이유는 지금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를 했다. 예. 자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고 나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우리도 이미 나가 있으니까 58년 예, 이후에. 예. 얘기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모양새상으로는 두 분은 사자가 종전선언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됐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철도, 체육 관련 당국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한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의제가 동해선인 경의선 뭐 철도 연결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도도로 연결 이것은 뭐냐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인데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모임에서는 일종의 협력 방안, 공동 연구 여기에 초점 맞추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이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이 철도도로 연결 이것은 경제와 관계되는 그런 선에서 확대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냥 협력 방안만 논의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체육 관련해서 이미 8월 달에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는 지난 2월 3월 평창 동계올림픽 여기서 공동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 뭐 단지 우리가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있어가지고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절차적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선권이 이제 고위급 회담 할 때 연기하면서 문제 삼은 게 이제 엄중한 사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자들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이 예.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의제들 가운데서 하나 좀 껄끄러운 것이 여종업원 송환 문제라든가 예.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라든가 이제 북한이 이게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까? 네, 문제 제기를 뭐 흔히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건 우리가 기존 입장을 얘기하면 된다고 봐요. 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아. 근데 당장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 무리가 네. 있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발언으로 그냥 예. 제가 보기엔 그 대응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한 속보들은 현장에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